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병력자가 약물 과다 중독사한 경우 주치의와 감정의가 유리한 진단 및 감정을 하더라도 유서가 있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1 가단 110194호, 2022 가단 120686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1년 2월 27일 17시 21분경 부산 북부 야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과다 복용함으로써 약물 중독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2021년 2월 4일 18시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이 사건 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다량의 약물을 투약하여 약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쟁점 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리한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은 2017년 5월 17일 F의원을 내원하여 2달 전부터 불안하고 숨이 멈출 듯 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우리 병원에서 공황장애를 진단받았고, 그때부터 2021년 2월 17일까지 사이에 F의원을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망인은 공황장애로 지하주차장, 버스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공포와 기피 증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에 출장하여 세차하는 직업을 가진 망인은 지하주차장에서의 세차 업무를 하면서 불안감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2017년 5월 17일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처방받아 투여하고 동료들의 배려로 지하주차장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공황장애 증상이 매우 호전되어 주차장 세차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8년 8월경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고, 성희롱 가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기고 난 후에는 그 후임자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망인은 2020년 9월경 낙동강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였고, 위 자살 시도 시 허리와 다리를 다쳐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2020년 9월과 2020년 11월경, 2021년 1월경 연이어 이직을 하였습니다. 망인을 진료한 주치의는 2021년 5월 17일 망인이 치료 경과 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중증의 정신질환 상태였다는 내용의 진료 소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에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심리적 공황 상태 또는 우울 상태를 넘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불리한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은 미리 집에서 소주 한 병과 3주분의 약물이 들어있는 약봉지를 뜯어 준비하여 주거지 인근 야산의 산책로에 가 일시에 이를 투약하였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망인의 가방에 내 딸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고 또 미안해, 사랑해 우리 딸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으며, 2021년 2월 24일 17시경 피고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정리할 것이 있으니 이틀만 시간을 달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등 자살 행위의 장소 및 그 방법, 망인이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심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미리 자살을 준비하여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집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고 모텔에서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거나 구포대교 및 강물에 뛰어드는 등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망인에 대한 진료 기록이나 딸인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 환각이나 환청,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는 경찰 조사에서 망인의 남자친구로부터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빌려준 돈 350만 원은 정리해 줘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년 3월 4일 F의원을 방문하여 망인의 주치의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면서 남자친구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망인이 남자친구와의 결별 직후 자살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남자친구와의 결별로 인한 심적 충격과 고통 등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감정인은 2022년 10월 7일 진료 기록 감정 결과 회신을 통하여 망인이 공황장애 증상은 호전된 반면 2018년 하반기부터 우울 증상이 악화되었고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며 망인의 자살과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정신질환 외에 다른 자살 원인은 생각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자살과 공황장애, 우울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에서 나아가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 지적. 심각한 우울증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어져 왔으므로 수차례 자살 시도 및 유서 작성은 주요 우울장애의 증상으로 보이고 아울러 의사로부터 고도의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유서 작성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며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환청,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인 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보존되어 있고 자살 수단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하여 사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곧 자살의 의미와 그 영속적인 영향을 숙고하여 진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와 같은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치의는 망인이 사망 즈음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중증의 정신질환 상태였다는 내용의 진료 소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정은 법원이 어떠한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 감정인은 점차 우울 증상이 악화되었고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며 망인의 자살과 정신질환, 즉 공황장애, 우울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정신질환 외에 다른 자살 원인은 생각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